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한 수십 곳 가봤거든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랑 그리고 캐나다 퍼블릭 스쿨, 어떻게 말하면 국립학교죠. 캐나다의 공립학교들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까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부는 왜 빼세요? 고등부는 참고로 저희 아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고등부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 온 이유기 때문에 뭐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 비교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그냥 공립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과정, 그래도 저희가 직접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직접 경험한 그런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학교들 수십 곳 제가 KL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페낭 이곳 쿠칭에서 총 수십 곳 방문한 국제학교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학교의 캠퍼스에 비해서. 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학비가 굉장히 비싼 학교부터 저렴한 학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학비가 비싼 학교들은 대부분 캠퍼스가 되게 좋습니다. 학교의 그 시설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캐나다 퍼블릭 스쿨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돼? 뭐 내 아이가 다니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아주 최고급의 국제학교고 정말 시설이 다 럭셔리하고 완전히 의리의리하다고 정말 입이 벌어질 만큼 저도 그런 학교들 방문해 봤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설이 럭셔리하다고 캠퍼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캐나다 그 퍼블릭 스쿨들은 굉장히 시설도 정말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다양합니다. 이 구조를 제가 어떻게 한국의 학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각형의 건물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교실들이. 캐나다의 그 공립학교들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진짜 건물이 이거 정육면체도 아니고 정팔면체도 아니고 정말 이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요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층간 구조도 정말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도 대부분 그렇죠. 건물이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1층, 2층, 3층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그 초등학교 그 구조는 층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완전 다 그냥 그 배치가 그냥 다 뚫려 있습니다. 전체가 다 뚫려 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교실 간에 벽이 없습니다. 물론 아닌 학교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캐나다에 꽤 좋은 주에 살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캐나다의 마니토바주에 살았어요. 마니토바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밴쿠버가 있는 BC주 그리고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 몬트리올이 있는 그런 퀘벡주보다 어떻게 보면 학력 수준도 솔직히 좀 떨어지고요. 평가 같은 거 하면 교육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우수한 그런 주가 아닙니다. 그런 주조차도 그냥 일반 퍼블릭 스쿨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가면 재밌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그 구조 자체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층과 층 사이에 그 사이에 도서관이 있고 제 아이 학교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 학교가 특별한 동네에 있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조. 그리고 시설은 시설대로 짐도 있고요, 당연히. 시설적인 면에서 그리고 교실들도 그냥 정형화된 이런 교실들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이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실이 아니에요. 다 오픈돼 있습니다. 옆교실이 그냥 바로 옆에서 보여요, 여러분. 키 큰 아이들은 이렇으면 꼬맹이들 다른 학년 수업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어쨌든 캠퍼스나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캐나다 퍼블릭 스쿨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선생님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선택하실 때 가장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거잖아요.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당연히 등록금이 비싼 국제학교들은 원어민 선생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학비가 저렴해질수록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말레이시아 로컬 선생님들 자질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영어는 어떻게 보면 싱글리시에 가까운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로컬 액센트가 많기도 하지만 로컬 선생님의 자질이 로컬 선생님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어쨌든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캐나다는 100%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기준 원어민 선생님 100%라고 봐야죠. 물론 이민자 출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한국 분들이 원어민 선생님 100%, 원어민 선생님 비율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영어 발음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영어 발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퍼블릭 스쿨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국 분들 기준으로 보면 원어민 선생님 100%입니다. 그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에 있어서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선택할 때처럼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를 물어볼 일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당연히 모든 선생님이 다 캐나다에서 교원 자격증을, 캐나다는 참고로 그 주마다 교원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캐네디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도 온타리오 선생님이 바로 마니토바에 와서 바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티칭 라이센스가 주별로 그렇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는 좀 그런 게 독특합니다. 어쨌든 전부 다 교원 자격증을 100%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의 인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원하시는 원어민 선생님 100% 그리고 전부 당연히 말레이시아 공립학교들은 100% 해당 주의 교원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비가 비싼 학교는 100% 원어민 선생님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 100%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모두 교원 자격증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학비가 저렴하면 저렴해질수록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참고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아주 소수의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국제학교들을 빼고는 엑스팻용이 아니라 엑스팻은 이제 말하자면 서양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교육용이 아니고 거의 내국인용 국제학교들이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말레이시아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로컬용의 국제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그 공립학교라고 해도 아주 지방에 그런 꼭 지방이라고는 말 안 하고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곳들 빼고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는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재학생들의 국적이 정말 다양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보다 오히려 재학생들의 그 국적수가 제 아이가 다녔던 캐나다의 퍼블릭 스쿨, 어떻게 보면 엘러멘터리 스쿨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더 국적이 다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공립학교인데 오히려 그 반 구성원들, 학교의 구성원들은 정말 다국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대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스포츠데이에 가보면 거의 올림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종도 그만큼 다양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인종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저희가 살았던 마니토바주는 이민자를 캐나다의 모든 주가 다 그렇죠. 이민자를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퍼블릭 스쿨인데 오히려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보다 더 다국적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어떻습니까? 엑스팻 자녀들이 많은 국제학교들도 소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수고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거의 다 로컬이 중심이 됩니다.
뭐 중심이 아니라 거의 많은 학교들은 거의 다 로컬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중국 학생, 한국 학생, 뭐 학교에 따라서 뭐 일본 학생, 뭐 미국 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겠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학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퍼블릭 스쿨이 오히려 더 다국적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떨까요? 학업 성취도는 참고로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는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유치부, 뭐 유치부는 학업 성취도를 말할 게 좀 그렇지 하지만 초등학교 기준, 중학교 기준으로는 학업 성취도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단연코 캐나다 그 퍼블릭 스쿨의 그 학업 성취도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게 캐나다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 뭐 학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지역마다 또 편차도 있겠지만 제 아이가 다닌 그 학교에서는 과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하지만 저는 아이가 정말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한 번도 없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아이가 과제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즉 과제도 없고 이제 주니어 하이, 중학교 가면서 좀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마다 주말에 이렇게 제가 뭐 아이 라이드도 해주고 그러면서 봤지만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경우 빼고 아이가 집에서 뭐 과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이는 그 주니어 하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수반이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만든 우수반이었는데도 이런 과제나 이런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즉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시키지 않는다. 뭐 많이 시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거의 시키지 않는다. 중학교까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8학년까지 그래도 다니다 왔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여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좀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면은 벌써 이제 보통 교재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자체가 쉽지 않아요. 어른들이 봐도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말레이시아가 교육열이 자체적으로도 좀 한국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여기도 교육열이 자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제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말레이시아가 초등부, 중등부 기준으로 할 땐 학업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엔 영어적인 부분도 문제가 아무래도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훨씬 또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일 수 있겠죠. 학업 스트레스는 적지만 그 대신 공부를 안 하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네. 여러분, 지금 한 4가지 면에서 비교해 봤는데요. 저는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그런 환경에서 그 자녀분들이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캐나다, 뭐 캐나다만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누구나 다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뭐 가정 형편, 그리고 가정의 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거겠죠. 말레이시아가 제가 지금 비교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캐나다로 몰아서 이거 뭐 캐나다 편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또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4가지 부분에서는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거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혹시나 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잖아요. 영어권 국가, 뭐 영어권 국가 중에 또 캐나다도 가장 또 많이 생각하시는 조기 유학지로 많이 생각하시는 나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